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한입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논문 하나 떠먹여 드립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할 일을 꾸준히 해서 자신의 목표에 다가가는 사람, 자기 통제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특징을 파악해서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놀고 싶고 쉬고 싶은 욕구를 꾹 참고 하기 싫은 일도 이를 악물고 해내는 사람, 즉 잘 참는 사람. 그런데 일련의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요, 그들은 잘 참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애시당초 참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를 참는 데 쓰는 에너지를 아껴서 목표 달성에 쓰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습관, 루틴이 달랐어요. 이 영상의 핵심 통찰을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디테일로 넘어갑니다. 심리학자 빌 헤름 호프만 등의 연구를 소상하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유혹, 그로 인한 마음의 갈등, 그리고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자고요. 이 연구의 질문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자주 욕구를 느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 종일 뭔가를 원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둘째, 우리는 주로 어떤 종류의 욕구를 느낄까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착한 욕구일까요?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겠죠? 아니면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방해 욕구인가요? 예를 들어 시험이 내일인데 침대에서 계속 뒹굴거리고 싶은 욕구가 그런 거죠. 마음의 갈등이 있는 상태예요. 셋째, 방해 욕구가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대부분 참으려고 노력할까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유혹에 굴복할까요? 넷째,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 소위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3가지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205명의 연구 참가자들에게 하루에 7번씩 아무 때나 문자를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어떤 욕구를 느끼고 있냐? 잘 통제하고 있냐? 등등이요. 그래서 1558개의 응답을 얻어서 분석해봤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욕구를 느끼세요? 이 연구에서는 50%였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시간 중 절반가량은 크게 모든 어떤 욕구를 느낀다. 그런데 이 욕구 중 절반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되는 방해 욕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방해 욕구가 이렇게 자주 올라오니까 마음이 어지럽죠?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내적 갈등을 느낀다. 이럴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참는 선택을 합니다. 일단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서 방해 욕구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참는다는 게, 자기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지쳐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참을 일이 많은가요? 내 목표와 상충되는 욕구들을 많이 느낄수록 더 괴롭습니다. 살 빼고 싶은데 먹고 싶은 게 많거나, 새로운 도전을 원하지만 동시에 불안해서 익숙한 삶이 좋고, 성공 욕구가 크지만 또 놀고 싶은 마음도 크고, 이렇게 내적 갈등을 빈번하게 느끼는 사람은 자기 통제를 수시로 시도해요. 먹지 말아야지, 클릭질하지 말아야지, 눕지 말아야지, 괴롭겠죠. 이 지점에서 연구의 반전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릴게요. 편의상 2집단으로 사람들을 나눠볼까요? 주변을 보면 자기 통제력이 높은 의지의 인간들 있지요.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낮은 인간들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올라오는 방해 욕구를 잘 참아내는 사람, 자기 행동을 잘 통제하면서 목표에 다가가는 사람.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첫째,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방해 욕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적 갈등이 덜해요. 예를 들어 주말에 할 일이 있는데 나의 해방일지를 몰아보고 싶은 내적 갈등, 이런 갈등 자체를 덜 느껴요. 둘째,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참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면서 욕구를 막 참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지만 이 사람들은 편안한 표정이에요. 지금 뭘 참고 있냐고요? 아니요. 별로 참을 일이 없대요.
당연해요. 왜냐면 방해 욕구 자체를 덜 느끼니까요. 참을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셋째, 이 사람들은 강한 욕구를 별로 느끼지 않아요. 아마도 강렬한 욕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유혹적인 상황을 더 성공적으로 피한다는 거죠. 오해하진 마세요. 이 사람들이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방해 욕구를 덜 느끼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잘 조성합니다. 목표 달성에 유리한 방향으로요.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요. 예를 들면 침대 바로 옆에서 혹은 침대에 앉아서 공부하지 않아요. 졸리면 카페에라도 가는 거예요. 넷플릭스를 아예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나의 해방일지 재생 버튼을 누를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드릴게요.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은 유혹에 잘 저항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효과적인 습관, 루틴을 통해서 유혹을 잘 피하는 사람입니다. 내적 갈등을 만들질 않아서 저항할 게 별로 없는 사람. 자기 통제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성취를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최상의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도 방해 욕구를 다 제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참으려고 애쓰면 참아질까요? 즉, 자기 통제 시도가 소용이 있는 것일까요? 네, 맞아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 시도가 아예 없을 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70%인데 통제 시도를 할 때는 확률이 17%로 떨어집니다. 참는 것도 훌륭한 자기 조절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애시당초 유혹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잘 취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취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루를 살면서 어떤 욕구를 느끼고 있는지,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모니터링 해볼까요? 참을 일이 많다면 그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